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 계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올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저희 YTN 뉴스인에 출연해서 국민들께도 여러분께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업무계획 발표에서는 5대 환경 난제를 제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먼저 5대 환경 난제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 예, 오늘도 지방에는 많이 심합니다만 미세먼지. 예. 또 작년에 비가 안 와가지고 물 부족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뭄. 또 그 강에 녹조 라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녹조. 예. 또 이 싱크홀. 구도심 지역에 가면 악취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저희들이 5대 현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아, 도시 악취까지요? 예. 제일 먼저 1번 첫 번째가 미세먼지인데요. 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미세먼지는 2002년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고농도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평상시에 그 농도는 낮은데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 고농도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심한 날은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 말씀이죠. 예. 그게 이제 2012년보다 지금 한 8일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대책은 국내 대책을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오는 걸 줄여가지고 외부 영향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미세먼지를 많이 내보내는 다량 배출업소들 여기를 총량 관리로 정해주고 그거 이내로 내보내라. 예. 이런 대상을 지금 늘려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유차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굴러다니는 운행차 중에 과거 기준에 만들어진 차들이 있는데 이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필터를 붙여가지고 덜 나오게 하거나, 예. 또는 그 LPG로 해서 이렇게 연료를 전환하게 하거나, 또는 아예 그냥 조기 폐차하게 하거나, 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에서도 많이 비산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예. 도로에 비산먼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장치를 붙인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많이 나오는 데는 살수차를 가지고 제거를 하도록, 예. 그런 장치들을 국내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중국이나 이런 데 외부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하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요. 예. 외부에서 그러니까 국외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내부에서 하는 거하고 비율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이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기상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편서풍이 많이 불어올 때 고농도로 나타나면 중국 영향이 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치 상태에서 이렇게 될 때는 국내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것은 고농도인 날이 늘어난 거니까, 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결정적으로 제일 큰 문제인 거죠.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그 대책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문제인데, 중국은 그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박사분이 거기 의장으로 당선이 됐었죠. 이회성 씨. 예. 이회창 총재 동생. 예. 근데 거기서 예측하기를 중국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빨리 해도 2030년이다. 2030년이요? 예. 늦으면 2050년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고농도로 왔을 때 예보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국민께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세먼지 예보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날아오는 영향이 있을 때는 중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작년에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고 12월 1일부터 35개 도시의 실측치를 실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에 주는 첫 번 케이스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보를 이제 그 전산 계산할 때 집어넣게 되면 정확도가 높아져가지고 금년은 저희가 한 89% 정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우리 기술을 가지고 수출도 하면서 중국의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작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그 제초소 세 군데에 우리 기술을 가지고 그쪽 자금하고 우리 자금하고 합쳐서 한 150억 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되면 더 큰 사업을 하게 되고요. 또 중국에서는
석탄 발전이나 또는 쓰레기 소각해서 발전하는 이 발전 시설도 좀 하자. 그래서 금년에 그런 것을 하게 되고요. 지역도 뭐 산동성, 섬서성, 하북성 이런 데로 확장해서 지금 금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중국의 미세먼지, 날아온 미세먼지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나 몇 %나 줄일 수 있습니까, 대략?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중국도 이제 베이징이나 뭐 이런데 시민들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작년에 5년간 304조 원을 대기 개선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효과적으로 되면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외부 변수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국내적으로는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제2단계 10개년 계획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한 15% 정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가뭄, 예. 5대 난제 중에서요. 예, 예. 가뭄이 점점 심각해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화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대개 한 1200mm에서 1300mm 정도 됩니다. 예. 근데 2012년을 고비로 해서 계속해서 이게 줄어왔어요. 연간 강수량이. 작년에는 뭐 평년에 한 60% 내지 65%밖에 안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14년, 15년이 겹쳐가지고 물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여지가 없냐. 우리가 하루에 1인당 282리터 씁니다. 근데 이거는 독일 같은 경우에 한 130리터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배 넘게 쓰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물수듯한 경우가 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우선 소비량을 좀 줄이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 예. 시도별로 목표 관리제를 금년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절수형 기기를 그동안 이 민간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공공시설에도 절수형 기기 물을 들쓰면서도 같은 세척 효과가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설치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전국 평균으로 한 24% 물이 수돗물에서 정수장에서 생산해도 예. 중간에 새버립니다. 한 20%가. 그래서 그거를 노후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또 물을 좀 모으는 뭐 그런 노력도 그런 있어야 것도 이제 예를 들면 비가 왔을 때 우리는 대개 화강암 안바이다 보니까 바로 그냥 서해로 빠져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하에 이렇게 침투시키는 저류 침투시키는 사업도 금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하게 되고요. 또 그 하수 처리수가 이제 우리가 쓰는 만큼 하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처리해가지고 고문용수 이렇게 재이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물을 덜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잘 하면 1년에 팔당댐 2개 예를 들면 한 4억 8천만 톤 정도를 물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런 목표를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싱크홀. 예. 지난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싱크홀이 뭐 공사장에서도 생기지만 주로 이제 하수도,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 쪽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 83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그 하수 관로의 한 35% 정도가 20년 이상 낡은 하수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합니다. 예. 금년에 총 우리가 한 5,736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한 2,600억 됩니다. 서울도 뭐 서울만도 한 2,4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를 해나가는 한편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하 침투하는 그 레이더가 있어요. 이 레이더로 탐사를 해가지고 예. 어디가 취약한지 이런 것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지하 매설물 3차원 지도, 3D 지도를 국토부하고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됐고 금년에 이제 광역시를 시작해서 한 2020년까지는
전국을 다 그 3D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지도에 따라서 이제 정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환경부에서 잠들어가 붉은 젊은 시절부터 환경부에서 공무원생, 공직생활하신 분이시죠? 예. 네. 자, 폭스바겐 문제가 그 현안인데요. 정부가 너무 무르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좀 봐준 거 아니냐. 고발도 2번인데 그 중에 배기가스 조작으로 한 것은 2번째 나중에 하신 것이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고발건 자체는 시의를 다투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그 입법 행위가 있었으면 그건 언제든지 고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 흔히 미국은 100조를 벌금을 물린다 그러는데 우리는 141억밖에 안 물린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불이익을 줄 때는 법의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법이 그런 말하자면 조작 장치를 붙였을 경우에는 건당 10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41억 원 물릴 때는 10억 원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14건에 대해서 141억 원을 물렸는데 지난 12월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건당 10배 늘려서 100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실 이런 과징금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유럽연합이나 일본은 또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는 편인데 이제 고발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그 리콜 명령을 했더니 아주 형식적인 리콜 계획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부사장인가 날라오고 여기 한국 사장도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아주 성의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바로 고발했고요. 어제 고발한 그 건은 이게 법령을 해석하기가 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법무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문을 구했더니 이거는 우리가 그 좋다 인증한 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가 과거로 소급해서 이건 효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인증이 없었던 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어제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돌다리를 받듯이 저희들이 나중에 소송 가가지고 또 준비가 부족해서 역으로 우리가 지는 경우에는 그건 상당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다리로 이렇게 두드리고 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물은 게 아니다. 원칙대로 하시겠다 말씀이죠. 앞으로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가 저희가 과거부터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일선에 취재할 때도 정부 부처 중에 좀 힘이 없는 곳이 아니냐. 그래서 정책 협의하고 하면 늘 밀리고 좀 치이고 그런 데가 아니냐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가요? 이제 저희는 주로 이 개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하더라도 환경에 어떤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좀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쪽, 또 경제부처, 개발부처는 자기들 당초 계획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환경부가 자꾸 뒷발목 잡는다,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는다, 이런 이제 불만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협업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더 작아지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셨죠. 최근에도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할 건 분명하게 제기하고 또 그 우리 태어나진 미래 세대라든가 말 못하는 야생 동식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환경부가 충실한 역할을 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여기 사랑의 열매고 그 위에는 무슨 배지인가요? 이건 국무위원 배지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다신 배지군요. 원래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그 배식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계기로 배식 봉사를 하시게 됐습니까? 연말 연시에 이제 불유시설 이렇게 위문을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그 노인복지시설을 갔습니다. 거기는 그 충북 음성군인데
주변에 이제 노인분들이 점심도 오셔서 염가에 해결을 하시면서 네. 거기에 탁구나 당구나 또는 뭐 핸들러라고 아주 최신 그 운동이 있던데 이런 운동도 하시는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어른분들한테 이 배식 봉사를 했고 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어제 왔습니다. 네. 장관 뭐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퇴임하신 뒤에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올해 업무 보고 업무 계획 보고 들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